독가는 어르신들뿐만 아니고 혼자 있는 젊은이부터 해서 1인 세대가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 젊은이보다는 나이가 그래도 우리가 노인이라 할 수 있는 65세 이상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 예를 들면은요, 신교육을 할 때 제가 저한테 교육을 받아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받아보셨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합니다만,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이제 혼자 계시는 분들은, 자녀가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없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혼자 있는 분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형마트 이런데 장보러 안 가본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이마트나 홈플러스를 평생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접근성이 없잖아요. 가기 힘들잖아요. 그다음 병원, 좀 많이 아파도 자녀가 있는 분들도 멀리서 전화가 오거든요. 엄마 몸 좀 어때요? 이러면 괜찮다 그래요. 근데 동네 작은 병원 가는 정도는 하실 수가 있는데, 큰 병원에는 자녀들이 멀리서 다 못 오잖아요. 미국에도 있고 일본도 있고 서울도 있고 뭐 지방에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시는 분들은 사회적 약자. 이게 사회적 약자란 말이 뭐냐면은 돌봄이 필요한 분들, 외로운 분들 있잖아요. 혼자서 외로운 분들. 저도 학년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기에는 저를 6학년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7학년이에요. 왜 안 웃습니까? 근데 나이가 드는데 왜 혼자 미뤘나? 제가 무료급식소를 운영을 해요. 그런데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한 번씩 대화를 해요. 사무실에서 같이 대화를 해보면은 대부분 어르신 뭐가 제일 힘듭니까? 이랬을 때 어떤 분은 이래요. 외로운 게 제일 힘듭니다. 저는 목회자거든요. 목사님, 외로운 게 제일 힘듭니다. 외롭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친구가. 출발점이 그거예요. 함께. 동행이란 말은 어떠한 곳을 우리가 같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주민센터나 구청시청에서 서로 혼자서는 못해요. 그럼 시장도 마음대로 잘 가실 수가 없어요. 특히 병원에도 있잖아요. 지문을 나서서 택시를 타고 큰 병원으로 간다? 종합병원. 대학병원 아니라도 종합병원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병원 참 이용 많이 하는 편인데, 저도 지금도 가면 좀 주눅이 들어요. 대학병원에 가면 딱 제가 가는 과에 딱 가서 왔다고 탁 눌러야 돼요. 왔다고 해놓고 딱 앉아있으면 그걸 쳐다봐야 돼요. 화장실도 못 가요. 내 이름이 너무 가시거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탁탁탁 적어주고 검사로 가는 거거든요. 변호사가 1번 어디 가고 2번 어디 가고 이러면 그거 들고요. 저는 젊은 사람인데도 그걸 찾아가 복도를 따라 대학병원에 쭉 가가지고 어느 단계 거치가 하는 것이요. 검사를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마침하면 또 어떻습니까? 계산하는 과정부터 해서 약국에 가서, 그 다음에 특히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는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의사 선생님 만나서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이 혼자 안 되는 이유가 의사 선생님이, 과장님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해요. 거기만 끝으로 다 와. 자녀들이 물으면 전화 와서 엄마 뭐라 그래요? 이러면 그래서 다음부터 병원 오란다. 며칠 날 이거에 몰라요. 그래서 약국에 들러서 약을 같이 가가지고 집에까지 문 앞에까지 모셔드리고, 자 보세요. 문 앞에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혜택을 보는 어르신들은 제가 사업이 있잖아요. 제가 방문요양 아시죠?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일을 해보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많으시네요. 손 내리세요. 근데 방문요양은 어떻게 합니까? 방문해서 가사도움을 해줘야 돼요. 가사도움. 빨래도 해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식사도 준비해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신체 수발하는 거잖아요. 신체 수발. 동행을 하는 분들은 그런 건 없어요. 동행 말 그대로 도와.
문 밖에 나와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간단한 것은 아니죠. 좀 멀리 가려고 하면 차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차량으로 모셨을 때 사회적 약자,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없는 분들을 돕는 것은 예를 들면 동행이원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기업, 오늘도 우리가 장미문화원에서 오셨잖아요. 기업이 후원받은 가지고 하루 여러분들 활동하셨는데 큰 돈은 아니지만 여러분 도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자녀가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초생이도 아니고 기초수급도 아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자기가 부담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연기 사업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부담을 해서 우리가 핸들링 하는데, 아까 우리 공동용 이 광주전남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일들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데 광주가 좀 늦었지만은 잘할 줄 믿습니다. 왜냐면 광주니까요. 아니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박수 한번 치세요. 광주니까요. 아, 네, 오케이. 여기 저는 목회자지만은 이런 큰 교회에서 뭐 시험을 치는 장소를 또 신부교환 장소를 이렇게 내어드리는 게 이게 우리가 이게 뭐 장사 속에 있는 단체 같은 걸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첫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위에 같이 일할 분들을 좀 소개를 하셔야 돼요. 광주에는 숫자가 너무 적어요. 소개를 좀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분들은 이게 뼈동거리는 줄 알아요. 팔자 꽂히는 줄 알아요. 출발점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내 어머님이나 내 부모님이 멀리 계셨을 때 누군가가 나와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경주에 딸 7, 제가 셋째 사귀거든요. 우리 장모님 90년대 살아 계세요. 그런데 한 7년 전에 내가 이럴 때가 있었어요. 내가 굉장히 바쁜데 지금 우리 처제가 이제 우리 장모님을 모시고 있어요. 처제들이 들어와. 그때는 이제 혼자 계시는데 제가 대구에 있잖아요. 우리 장모님은 필요 없다 그래요. 자기 혼자 다 하셨거든요. 경주에는 동국대학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모님이 가실 수는 있겠죠. 버스 타고 그 어디를 찾아가지고 동국대학병원 가실 수도 있으나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생각을 이렇게 했어요. 누군가가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자식 같은 일을 해줄 수가 있다면, 그때 7, 8년 전에 내가 하루에 한 10만원에서 한 20만원 정도 내가 부담하면 좋겠다. 오늘은 내가 차를 몰고 내려가서 하루를 우리 장모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장모님이 보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 집사람 보고 우리 아내 보고 전날 밤 한 9시, 10시 되면 전화 와요. 안 와도 괜찮은데 혹시 노선하기 시간 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안 와도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안 갈 수가 있나요? 저는 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는데 가야 되잖아요. 내가 팔짝팔짝 뛸 지경이에요. 다음날 굉장히 바쁘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따뜻한 손으로 내 마음같이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고마울까. 출발점이 그겁니다. 출발점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는 이 동행이요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행 메이저 시험을 치고 뭐 자격증을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씀씀이가 인생이 짧잖아요. 저는 30년 전에 한번 죽었다 살아났어요. 대학병원에서. 안 되는데 내가 기회까지 살아났어요. 5년 전에 또 기회까지 살아났어요. 그래서 덤으로 사는데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덤으로 사는 거예요. 나이가 뭐 순서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숨을 쉬고 있을 때 좀 사람 냄새가 나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돈 냄새 말고 사람 냄새. 그래서 보세요. 시간 날 때 내가 봉사를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는 거의 보면 기독교인이 많잖아요. 작년에 청시가 되는 목회자만 했어요. 목회자가 제일 앞장서야 된다. 목회자와 사람 교육을 시켰어요. 하다 보니 장로님들이 같이 와요. 권선도. 그러다 일반인도 지금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동행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만난 게 내 인생의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 동행이를 만나면 혼자서 봉사하기 어려워요. 불교도들도 불교 굉장히 봉사를 많이 하세요. 저희들하고도 뭐 협력해서 하거든요.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이 종교적인 신념으로 하는 것이 그래도 일반인이 하는 것보다는 좀
맞습니다. 좀 그래도 희생을 좀 해도 좀 마음 씀씀이가 좀 낫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신문 교육을 받고 나면은 이런 마음가짐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 부모님한테 그런 서비스를 할 수가 있다면은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동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노인 인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노인 인권에 관한 법률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여러분 봉사하는 분들이 학대를 받는 분들을 알게 되잖아요. 병원에 같이 가든지 장보기를 하러 같이 가든지, 광주에도 독거노인 장보기 서비스를 할 거예요. 이 거의 전국에서 한 2주에 한 번 정도씩 독거노인 장보기 서비스를 해요. 경기도 저희들이 이제 도와드리는데 1인당 한 5만원 정도에서 10만원 정도 장을 그냥 보게 우리가 해드립니다. 봉사자, 여러분들처럼 이런 봉사자가 도끼를 입고 봉사자 하는 분, 우리 지난번에서.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어르신의 살아가는 모습을 알게 돼요. 대개 노인 학대를 하는 분들이 누구냐면은요, 손주라든지 아들이라든지 그 며느님이 시어머니를 학대하는 경우는 좀 적더라고요. 좀 신기해요. 주로 보면은요, 아들, 순서가 그래요. 아들, 손주, 이렇더라고요. 근데 말을 안 해요. 그걸 보면은 몸에 상처가 있고, 뭐 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 봉사를 해보면은.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속에 있는 얘기를. 그럼 그걸 끝내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 사람도 벌을 받아요. 근데 그걸 꼭 우리가 법적으로 벌을 받는다는 걸 생각하기보다는 꼭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이 어르신들이요, 절대 신고를 하면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지속적이에요. 노인 학대는 좀 이상해요. 단회성으로 학대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끊임없이 학대를 해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요, 기초수급비를 받잖아요. 지원비를 받으면 그거 다 전부 적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하기도 곤란하고 안 하기도 곤란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고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인 인권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된다. 그 다음에 해보면은 이제 치매가 있는 분들은 노인 장려금 등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별이 잘 가지 않고 소개를 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경증치매 한 5등급 정도의 장려금 등급 한 5등급 정도의 경증치매가 있는데도 그걸 누군가가 핸들링을 해주지 않으니까 등급을 받지 않고 우리 서비스를 받게 될 때 답답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해보면. 그래서 화를 내면 안 된다. 어르신들이요, 같이 이제 병원 동행을 하잖아요. 꼬집을 수도 있잖아요. 꼬집을 수도 있고 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노인 학대는 언어적인 학대부터 해가지고요, 신체 폭력적인 모든 것이 학대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걸 좀 조심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특히 개인정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르신을 모시고 한 번 가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좀 들잖아요. 그럼 어르신들은 다음에 이제 팀장이나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지부장님한테 그분을 또 보내달라 해야 돼요. 그러면 또 얘기를 하세요. 내가 지난주에 간 그분을 보내주세요. 예. 그래서 한 번 갔다 오면 또 그분을 또 기여를 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허락하느나.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한 번 가서는 개인정보를 다 알 수 없어요. 두 번, 세 번 가면은 아들이 뭐 어떻다, 집에는 재산이 어떻다, 뭐 어떻다, 해가 막 그냥 며느리 얘기, 오만 얘기, 막 비밀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제3자에게 전달하면은 명예훼손이 되는 거예요. 명예훼손. 이 법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직무 중에 수행한 모든 정보들은 전달하면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해요. 뭐 여성분들을 제가 폄하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지만, 여성분들 모이면은 뭐 자기 근무 중에 우리 제가 센터에 일을 하시거나 영업 일을 해보신 분을 경험하실 거예요. 친구들이 아는 분 만나면 또 누구 어르신이 또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비스를 펼치다가 만난 분들은 등급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분들이 아니에요. 등급이 어떤지 있으면 약간
경쟁실이든 이렇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데 이 지역사회가 보면은요, 이게 돌고 돌아가 귀에 들어가잖아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요, 본인이 합의를 봐줘도 형사적으로 책임을 묻게 되어 있어요. 법령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는 이제 노인 인권을 보호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 특히 서비스를 펼치면서 요양 같은 시설에서는 묶어두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묶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도 그게 노인 학계에 포함되는 거고 등을 한번 이렇게 탁 때리는 것도 이게 폭력이에요. 폭력이요. 무서워요. 그런 좀 조심을 해주시고 특히 여러분들 활동하시면서 취득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아무리 가까운 내 가족에게도 전달하면 안 됩니다. 누구 집에. 하다 보면 여러분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원래 이 교육을 2시간 하는데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어떤 분들은 좀 빨리 가시면 좋겠다 뭐 허락을 해준다 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오늘 교육을 간단하게 전국에서 최초로 오늘 교육을 정말 간단하게 마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